예, 안녕하십니까. 백만장자입니다. 예, 사랑합니다. 예. 여러분,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, 예, 정세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쨌든 중국이, 대만을 저렇게 영원히 가만 놔둘 거냐, 예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 TSMC,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건가 요 이야기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랑합니다. 고퀄리티. 예. 자, 얼마 전 뉴스죠. 중국 전투기 15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는데요. 뭐 꼭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예전부터 뭐 항상 뭐 던졌다가 뭐 감 좀 봤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시진핑은 최근에도 뭐 전쟁 대비를 지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뭐 조금 이제 액션 뭐 취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, 하여튼 최근은 대만을 둘러싸고도 미국하고 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나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당장에 여러분도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, 어, 최근에는 뭐 대만 근처 해역에서 중국 항공모함 막 훈련하고 막 이렇게 뭐 전투기 막 이렇게 한번 우리도 이런 거 있다고 한번 띄우고 막 이러 하니까 이제 미국이 대한해협에 이지스함 쫙 통과시키니까 쏙 들어가고 뭐 이런 뭐 하여튼 중국이 뭐 간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. 자, 여러분, 요 이야기는 제가 드릴게요. 그러면 중국은 정말 대만을 통일이나 시킬까?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나? 왜 만약에 그렇게 할까? 저는 시기의 문제지 분명히 한다. 중국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이유로는 첫째가 일단 중국은 하나의 중국, 이제 모토를 절대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갈 거고, 대만을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대만을 무조건 저는 시기의 문제지 합병시킨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반도체. 예, 바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. 반도체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남중국해.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대만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. 지리적으로.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, 저는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.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일단 중국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민이 어떤 통일 국가에 대한 어떤 염원도 있겠지만, 중국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면, 자,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할게요. 자, 중국은 원유보다 기름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.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. 최근에 한 수년간 보면 한 370조,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, 여러분. 한 3천억 달러 내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데요.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, 중국에서.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대만이 자기 나라다,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파운드리 쪽은 TSMC 또 UMC 파운드리에 딱 되고, 메모리는 조금 하긴 한데 어쨌든 뭐 윈본드 대만에 있는 거 나냐, 뭐 프로모스 뭐 여기까지. 물론 좀뭐 요것도 아쉽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메모리 업체도 얼마든지 또 중국이 키우려고 할 수 있겠죠. 예, 이렇게 있고.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반도체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나라이기도 합니다. 예. 예전에는 원유 때문에 싸웠지만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싸웁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통일시킬 수 있나?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첫째는 뭐냐면 무력으로 하는 거. 예. 야, 일로 와봐라.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땡코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. 자, 그 다음은 뭐냐면 친중국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, 친중 정부. 지금은 이제 민주진보당이죠. 독립 성향이 강하고, 그리고 지금 대만 국민들도 어떤 홍콩 저렇게 되는 거 보고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뭐 미국에 완전 붙어야 되겠다 하고 둘이서 지금 뭐
뭐 뽀뽀하고 뭐 난리 났죠. 예,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후자보다는 전자 무력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. 해협 거리가 얼마 안 되죠. 중국하고 대만하고.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이 대만 해협에 접근할 때 띄우는 전투기가 또 스텔스기 띄우고 있거든요. 스텔스기 젠 20이라고. 이제 스텔스, 말은 스텔스기인데 이게 진짜로 사실 이 기술도 미국 기술을 많이 뺏긴 거예요. 미국 기술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 완전히 이거 우리 거를 어설프게라도 뺏겼는데, 사실 이 스텔스 기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기술이냐면 그 전투기 바깥에 왜 페인트 있잖아, 페인트. 그게 도료, 그게 이제 기술입니다. 기술인데, 왜냐면은 이제 페인트 도료 기술에서 뭐 레이더 파장 같은 거 흡수하고, 그 다음에 뭐 탐지 신호 차단하고 축소하고 그런 이제 소재가 들어가는 건데요. 이게 페인트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됩니다.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. 요게 이제 기술인데, 일단은 중국이 요 기술을 어느 정도 저는 된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뭐 요런 거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대만 해협에서 중국 전투기가 대만 땅에 도달하는 게 한 3분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중국 뭐 대만의 뭐 레이더 시설 폭격시키고 뭐 이렇게 뭐 대만 뭐 땅에 이제 중국군이 진입하면은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대만군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대만군이 중국군의 뭐 상륙을 저지하고 시간을 끌어주면 해군력에서 압도적인 미군이 이제 대만 해협을 딱 장악해 버리면은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,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면 속전속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만약에 속전속결로 해서 진짜 그러면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, 만약에 통일이 됐다 진짜 대만이 어느 날 갑자기, 하도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TSMC로의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, 파운드리, 뭐 애플, AMD, 엔비디아 아마 처음부터 뺄 수는 없겠죠. 당연히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물량을 뺄 수는 없겠지만, 아마 이원화 전략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가다가 대폭 그냥 뭐 물량을 상당 부분을 아마 삼성전자로 아마 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렇게 물량을 빼고 나면은 중국을 미국 입장에서는 뭐 TSMC도 뭐 거의 뭐 하웨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죠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그렇긴 하지만,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대만과 엄청나게 통일을 상당히 원하고 있다. 하나의 중국, 그다음에 반도체, 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, 아무도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막 꺽꺽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 확 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되면,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이 캐파를 늘려가다 보면 꼭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냥 이렇게 세계 주변 정세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 한번, 여러분들 머리 좀 식히자고 한번 풀어봤습니다. 여러분, 백만장자였습니다.